자, 방금 이론적으로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자, 섹션 16에서 그대로 치시면 되겠다. 그죠? 예, 여기에서 컨트롤 N 해서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그잼 02라고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레드 풀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러너블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 주도록 할게요. 러너블 이렇게 적어주면 자, 이렇게 서브 트리가 생기고요. 서브 패키지가 생기고, 자, 여기에다가 자, 컨트롤 N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여기에다가 no result, 그러니까 리턴 값이 없다고 해서 no result ex라고 해서 메인 메서드를 하나 체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제 배웠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executor 서비스를 이제 요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예, 요렇게 만들고요. 근데 이 코어 수를 리턴을 하는데 어제 제 거는 코어 수가 아니라 논리 프로세스를 리턴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논리 프로세스하고 코어 수하고는 도대체 뭐가 틀린지는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처리 요청을 하려고 자, 러너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제 자, 러너블 객체를 만들 건데요. 러너블이라고 우리가 하나를 만들 건데, 역시 러너블로 우리가 하는데 new 러너블을 줍니다. 익명 구형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만들 거냐 하면, 자, 간단하게 int sum은 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for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i는 1에서부터 i는 10까지 10까지 이제 루프를 돌면서 sum에다가 누적을 한번 시켜 볼까 합니다. 그래서 i 값을 대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걸로 작업이 끝나겠죠. 그죠? 맞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executor 서비스에 submit 메서드를 이용을 해 보도록 하죠. submit을 이제 러너블 객체를 주려고 하니까, 자, 여기에 리턴 타입이 뭐라고 나옵니까? 퓨처하고 제네릭 타입으로 와일드 카드가 들어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서드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러너블 객체를 우리가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작업 큐에 우리가 작업 처리 요청을 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리턴 타입이 얘는 이제 퓨처 객체니까요. 퓨처에 이제 우리가 concurrent 여기에 있는 얘 객체를 가지고 오고요. 얘는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렇게 안 적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주자 이거죠. 이렇게 적어줬고요. 여기서 얘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서밋을 하는 순간 바로 얘가 리턴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예. 리턴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퓨처 해서 우리가 작업 결과를 받으려 그러면 어떠한 메서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get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get 이렇게 하니까 얘는 리턴 타입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오브젝트로 지금 받아달라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퓨처 객체를 이제 get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블로킹이 이제 걸린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갖다 대보면 자, around
어란도가 아니라 예외를 해달라 해서 멀티 캐치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자, 인터럽트가 터져도 되고 execution, exception이 터져도 얘는 리턴 타입 예외가 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게 빠졌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이 작업 완료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요렇게 했어요. 근데 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줘야 될 거니까 오브젝트로 한번 받아 줘 보도록 하죠. 오브젝트 해서 오브젝트로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기에는 반드시 널이 찍히게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는 자 널 값이 완료가 널 값이 이렇게 찍힌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이게 차례대로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다들 알죠? 그죠? 맞잖아요? 메인 스레드하고 뭡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스레드 풀에 애가 작업하는 것이죠. 맞나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습니까? 네? 그쵸. 아직까지 제가 스레드 풀을 닫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죠. 그죠? 예, 네, 이건 아셔야죠. 자, 그래서 스레드 풀을 닫아 주도록 하죠. 익스큐터 서비스에 자, 셧다운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꺼졌고요. 역시 너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결과를 내가 출력을 하고 싶어. 썸이라는 놈을 내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런어블 객체 런 메서드 안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작업 처리 결과해서 이렇게 썸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작업 처리 결과 55가 나왔고요.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퓨처가 리턴하는 값이 런이 아니 널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네. 됐습니까? 네. 잠깐만요. 잠깐 멈춰 둘게요. 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이래? 자, 이번에는 콜러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콜러블은 말씀드린 바대로 리턴 타입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자, 역시 여기에서 섹션 16에서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점 해서 이그잼 하고요. 03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스레드 언더바 풀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컬러블이라고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컬러블에서는 역시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result by 컬러블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ex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역시 똑같이 이렇게 executor 서비스 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콜러블 객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콜러블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콜러블은 아시다시피 리턴 타입이 T 타입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 처리 요청을 이제 객체를 만드는데 자, 작업을 정의하는데 이제 작업을 정의하는데요. 여기서 자, 컬러블이라고 이렇게 자, 자바 유틸 컨커런트 패키지의 인터페이스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인티저로 이렇게 한번 줘 보도록 하죠. 그리고 컬러블이라고 하고요.
역시 익명 구형 객체로 자 컬러블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요. 리턴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콜이라는 메서드에서도 역시 아까와 동일하게 int 하고요. sum하고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int i는 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i는 10까지 이제 돌면서 역시 합계를 한번 누적을 시켜보는 그러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sum 이렇게 해서 i 값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sum을 이제 결과론적으로 리턴을 sum으로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박싱이 아니라 언박싱을 통해서 값을 받아내면 되죠.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시 get 메서드를 우리가 이제 execute 서비스에 일단 넣도록 하죠. execute 서비스에 submit을 넣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퓨처의 컬러블의 t 타입을 이렇게 요 놈을 선택을 하면 되니까 선택을 하니까 얘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컬러블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얘는 갖다 대보면 이제 얘는 인티저 타입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인티저 타입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퓨처 객체를 받아내는데요. 받아낼 때 이거를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퓨처 객체를 이렇게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역시 우리가 퓨처에 이제 리턴 타입이 get 메서드로 리턴을 하는데 얘가 인티저 객체로 이제 리턴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자동 언박싱이 일어나서 여기에다가 int value라고 우리가 적어 주도록 하죠. 역시 try catch 구문을 멀티 캐치로 잡아 주도록 하죠. 이렇게 잡아 주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받았으니까 인티저 객체를 여기서 하면 이제 뭡니까? 블로킹이 일어난 후에 이제 우리가 결과가 다 이제 넘어오면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언박싱이 이루어지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이렇게 결과 값을 찍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밸류 값을 찍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실행을 해보죠. 해보니까 작업 처리 결과가 55로 잘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컬러블을 쓰시던 러너블을 쓰시던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리턴 값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거죠. 작업 큐에 작업을 넣는데 리턴 값이 t다 하여 future t submit callable task라는 요 놈을 선택을 해서 메서드를 선택을 해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블로킹 기다리고 있고요. 퓨처는 지연 완료 객체고 역시 퓨처 역시 t 타입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뭐 딴 거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죠. 단지 앞에 거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기서 run 메서드에서 직접 처리한 거고요. 얘는 이제 여기에서 리턴 값을 받아 가지고 퓨처 객체에다가 담아서 get 메서드를 통해서 얻어서 여기에서 찍었다라는 방법론적인 차이가 좀 있죠.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 끊도록 하죠.